여러분들이 다 팔고 도망쳐 나올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맥스 창업자이자 크립토 시장 예언의 적중률이 아주 높은 아서 헤이지가 오늘도 본인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줬는데 10년물 금리가 높아질수록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가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연준은 또 뭐합니까? 머니 프린팅하면서 은행을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구원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 실제 어떤 상황입니까? 대표적인 금리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살짝 잡히나 했지만 이번 주 주봉상 또 말아 올리면서 지금 다시금 10년물 금리가 5%대로 다시금 상승하려는 모습.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간다. 채권 금리 상승하면 채권 가격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폭락하고 꼬꾸라진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연준은 은행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파월이 뭐합니까? 입 꾹 다물고 또다시 엄청나게 돈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또다시 4분기 국채 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사실 내일 새벽 FOMC에서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지금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할까에 지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많으면 공급이 과잉되므로 국채값은 또 하락하고 국채금리 상승하게 된다. 전 세계 채권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확실한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안 그래도 돈 찍어내가지고 지금 국채 금리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여기서 또 국채 발행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국채 금리 또 상승하게 된다. 그에 따라서 지금 외신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5% 국채 금리 도달하면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 안 하고 그냥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올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시작으로 줄줄이 은행들이 파산했다. 왜냐하면 보통 은행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국채입니다. 근데 미국 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미시한 손실이 계속 커지고 결국에 뱅크런 터지면서 줄줄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내일 있을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99.7%. 거의 지금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금리 동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결국에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계속 내려오지 않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약한 침체건 강한 침체건 어쨌든 침체가 올 때 가장 주목받는 자산이 뭡니까? 바로 금이다. 실제 지금 금 가격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러시가 지금 2023년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통 증시 나스닥 S&P는 폭락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폭등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위기의 시기에 얼마나 비트코인이 가장 강한 자산인지 실제 차트가 증명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블룸버그에서 미국 투자사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비트코인을 추천하기 시작했다. 증시 하락하고 채권 수익, 채권 금리 상승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관들도 아는 겁니다. 향후에 침체가 오는 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실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부 투자사들이 고객 포트폴리오로 지금 비트코인을 추천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 침체와 채권 수익률 상승 중 비트코인을 향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해줬냐? 지금 비트코인은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고려해야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위기의 시기에 비트코인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최대 5%까지 할당을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미국 기관들의 5%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 실제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기관들의 자금만 해도 15조 달러. 15조 달러면 어느 정도 수치냐. 하나로 2경 400조 가까이 되는 엄청 천문학적인 돈이다. 여기에 만약에 5%만 비트코인으로 할당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트코인 해봐야 전체 시총 913조인데 5%만 할당한다라고 해도 비트코인 가격 2배 이상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서 지금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출시를 앞두고 거물끝 마켓 메이커들과 비트코인 ETF 유동성 공급을 논의하면서, 이 거물급 마켓 메이커들이 누굽니까? 제인 스트리트부터
버티 파이낸셜, 점프 트레이딩 이런 쟁쟁한 마켓 메이커들이 함께 지금 블랙록 현물 ETF 출시를 하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왜 이런 엄청난 마켓 메이커들을 다 파트너십을 맺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블랙록이 출시하면 전 세계에 엄청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 블랙록은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직접 본인들이 보유를 해야 되고 그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엄청난 이런 거물급 세력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승인 굉장히 많이 앞당겨져 있다. 우리가 예상하는 건 1월이지만 잘하면 올해 말에 깜짝 승인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셔야 된다. 그리고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스트라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줬습니다. 방금 찰스 슈왑 계정 관리자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심지어 찰스 슈왑까지 1월 달에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낙관적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전통 금융시장의 관계자조차 지금 얼마나 비트코인에 낙관적인지 너무 놀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채권과 주식의 실적이 저조한 시기에 큰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금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금 역할을 하면서 위기와 침체 시기에 해칭을 할 수 있는 자산 운용사들은 여러 가지 자산 클래스를 보유하면서 리스크를 해칭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혁신 자산을 꼭 추가해서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 그 용도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강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과 은에 대해서도 매우 불리시한 의견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미 월가의 기관들은 향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적인 살아있는 투자자 워렌 버핏조차 이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게 뭡니까? 버크셔 해서에는 올해 1억 3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근데 어떤 걸로? 암호화폐 친화적 은행인 누뱅크 주식으로 버핏이 엄청난 수익을 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핏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트코인 쓰레기고 버핏의 단짝 친구인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은 성병과도 같다 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크립토 친화적 주식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 버핏도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해서 침체에 대비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누뱅크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 누뱅크는 브라질에 8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은행이다. 그런 은행에서 어떤 움직임입니까? 누뱅크는 135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친화적인 은행이다. 그리고 브라질은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 브라질에서는 USDT와 비트코인의 채택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크립토의 친화적인 국가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 워렌 버핏도 겉에서는 크립토 욕하고 비트코인 욕했지만 뒤에서는 이 혁신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 워낙에 똑똑하고 천재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튀르키예도 가상자산 입법안 도입을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뭡니까? 결국에 점점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글로벌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감당하지 못한 나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나라들은 살기 위해서 크립토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세계의 흐름이 큰 방향성, 이 물결이라는 거는 누군가 막고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점점 더 비트코인이 귀해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그 시기에 우리는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꾸준히 남들이 뭐라 하던 비트코인 사기다 뭐다 쓰레기다 욕해도 그냥 우리는 다 무시하고 우리 갈 길 가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월가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출시한 EDXM 거래소에서 재밌는 사실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 BCH가 지금 삭제가 됐다. 이 EDXM 거래소는 월가가 설립한 거래소로 유명하고 원래 처음에 기관들 상대로 상장했던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였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삭제가 됐다. 왜 삭제가 됐을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비트코인 캐시가 근본이 어디 코인입니까? 근본이 중국과 연관이 굉장히 깊은 코인이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된 코인이고 중국의 우지한, 채굴의 왕이라고 불리는 우지한이 이끄는 비트메인을 중심으로 채굴 업체들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크립토였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월가 거래소, 정부와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텐데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은 기관들이 거래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제가 최근에도 언급드렸던 라이트코인으로 오히려 기관들의 자금이 더 쏠릴 수가 있다.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고 1등, 2등을 제외하고는 지금 라이트코인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미국 제도권에서
정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코인도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 캐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하시면서, 비트코인 캐시 포트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포트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실제로 많은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셨던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비커리와 또 솔라나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구글 비커리에서 지금 솔라나 데이터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출시했다. 결국에 지금 솔라나는 비자와도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고,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블랙록이 관여하고 있는 USDC와도 굉장히 밀접한 레이어 1 코인인 만큼 솔라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솔라나를 몰빵을 하시거나 막 고점에 타기보다는 좀 기간을 잡고 포트를 구성한다 생각하셔서 좀 담아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XRP 같은 경우도, 리플도 최근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상승을 보였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XRP 고래들의 엄청난 트랜잭션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가격도 상승하면서 XRP 대형 리플 고래들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리플 고래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리또속 하고 있지만 가격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축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면 아래에서 축적을 오래 했고 리또속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관들이 계속 모아온 만큼 만약에 본격적인 리플도 상승이 시작됐을 때 엄청나게 큰 힘을 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홀더 분들도 너무 낙담하시고 막 다른 잡코인들 50% 100% 가는데 리플 뭐 5% 6%밖에 안 오른다고 너무 걱정하시기보다 좀 큰 그림으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삼각 수렴 안에서 계속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섣불리 방향을 잡기보다 이 수렴을 확실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방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만약에 지금 이 수렴 하단을 이탈한다라고 해도 저는 1차적으로 33K 그리고 최종 마지노선 31.8K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건강한 조정 이후에 또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핵심 구간 31.8K와 33K 구간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눌림목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 지금 파이어 차트와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상단 35K, 36K에 의미 있는 매도벽이 좀 위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33K에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3K부터 제가 봤을 때 이 35K까지 이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지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 스마트한 고래라고 불리는 보라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갈색 고래가 버티고 있고 보라 고래가 매도를 하고 있는 만큼 큰 변동성보다는 지금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조금 횡보해줄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봉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수급이 조금 분배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반대로 살짝 저점을 올려주면서 추세를 만들어 주려는 모습. 충분히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33K, 34K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횡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계속 하락해 준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알트 순환매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물론 비트코인이 현재 과열된 구간도 맞고 언제 눌림이 나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올랐다라고 해서 벌써 이제 조금 5% 10% 수익 봤다고 벌써 팔고 나오고 도망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저점 대비 거진 벌써 126%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 물론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다 팔고 도망쳐 나올 때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탑캡이라는 비트코인의 최고점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보통 비트코인의 최종 상승이 언제 끝나냐, 이 탑캡 파란선을 터치 이후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패턴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탑캡 파란색과 지금 비트코인 가격 이미 뭐 100% 올랐다고 하지만 이 이격이 아직도 멀다. 적어도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려면 이 탑캡에 어느 정도는 좀 가까워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지. 지금은 뭡니까? 아직도 올해 말까지는 축적해도 무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타이밍 재시기보다, 제가 몰빵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이는 그런 코인들을 지금 빨리빨리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쇼핑해놓고 분할로 언제까지 뭐 반감기가 되던 아니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1분기가 됐건 그 기간을 잡고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장단기 홀더들의 비율을 보면 보통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최고점을 찍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사이클에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 공통적으로 보였던 패턴이 뭡니까? 단기 홀더들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 보통 이 단기 홀더는 이 빨간색 구간을 의미하는데 빨간색 구간이 이런 식으로 높아졌을 때 비트코인이 언제나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기 홀더들은 지금 완전히 없는 상황이고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적어도 단기 홀더들의 비율이 이 정도는 올라와야 그때부터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면서 조금씩 분할로 팔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큰 패턴으로 봤을 때 아직도 단기 홀더들 진짜 들어오고 이제 너도 나도 비트코인 하겠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팔면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기에는 아직도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지금 데이터가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채굴자들의 수익성과 사이클을 보여주는 퓨엘 멀티플 지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초록색 구간 최저점 저평가 구간을 찍고 나서 지금은 최저점 바닥은 이미 지나갔고 채굴자들이 좀 수익을 보는 구간에 들어왔다. 근데 본격적으로 최고점은 언제 나왔습니까? 이 퓨엘 멀티플이 적어도 이 빨간 구간에 돌입했을 때 그때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가격 조정이 나왔다. 지금 퓨엘 멀티플 같은 경우도 빨간색 구간까지 돌입하려면 아직도 많은 이격이 남아있는 만큼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눌림은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큰 흐름으로는 아직도 더 상승할 상승분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년 동안 이 힘겨운 약세장 견뎌왔는데 고작 5% 10% 먹겠자고 비트코인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힘 꽉 주고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되고 어제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한 게 바로 10월 31일이다. 근데 사토시가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교 개혁이 촉발한 면죄부 반박문 나온 날과 일치하는. 근데 종교 개혁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돈에 집착한 권력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졌고 비트코인의 탄생도 돈의 힘에 의해 의지하는 중앙 권력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뭐든지 돈만 찍어내면 해결된다는 국가 중앙은행의 반발에서 만들어졌다. 비트코인 백서는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발표됐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연준이 자기들 맘대로 팬데믹 때 엄청나게 돈 찍어내고 그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또다시 지금 위기가 오려니까 또 돈을 찍어서 해결하려는 모습.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그러면 뭡니까? 비트코인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돈 엄청나게 찍어내서 문제 해결했고 당시 연준 의장 버냉키는 헬리콥터 밴으로 불렀다.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 마구 그냥 뿌려서 막았는데 지금도 2008년 금융위기와 굉장히 비슷한 경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경제 위기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발표한 만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비트코인이 중요한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실시간 정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입장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